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히 9월은 기준금리 부분에서 시장 예상치보다는 아주 소심한 보폭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극단적인 스탠스라면 절대로 11월까지 기준금리를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괜시리 잠자는 사자의 콧잔등을 건드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칫 금리 버튼 잘못 눌렀다가는 그동안 2년간의 공들인 금리 궤적이 하루아침에 물가와 경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고스란히 잃게 되는 책임을 미 연준이 고스란히 덤탱이를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분위기를 이미 달러 시장은 강력하게 읽고 있어서 고스란히 지표로 배치기를 하고 있죠. 달러 인덱스. 대표적인 달러 강세의 전조 현상으로 핀셋을 꽂을 수 있는, 모든 미국 경제 기반에 가장 저력 있는 파워의 본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상화폐가 달러의 지위를 탈환하고 싶어도 이 절대 반지는 절대로 빼낼 수 없는 궁극의 풀게이지 장착된 아이템이라 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벌겋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벌써 100일선을 넘어가고 있죠. 최대 정점이었을 때가 104선이었는데 지금 워낙 미국 증시 폭락과 경기 침체 국면이 급작스럽게 진행이 되면서 다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 인덱스 전선에는 이상이 없다라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으니 이 달러 가치가 마를 날이 없는 겁니다. 게다가 경기 침체 신호까지 떠버리니 연준에서는 급하게 빅컷을 시도하지 않을까, 한 번에 0.5%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연준은 9월에 그런 무리수는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당연히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지표로 전체 금리 방향을 결정하는 건 위험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외면하고 있어서 당연히 통화 가치의 분위기는 그리 크게 꺾이지 않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까닭에 주요 통화국들의 지표는 다시 달리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달러 대비 엔화 가치도 떨어지고 있고,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도 하락하고 있고, 유로화도 마찬가지. 지표가 빨갛게 나오면 파랗게 읽으시면 됩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해당 통화국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지표가 퍼렇게 나오면 빨갛게 읽으시면 되는 거고요. 거꾸로 해당 통화국 가치가 오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거꾸로 읽는 셈법이 환율 셈법인데 결국은 이렇게 달러가 오르는 거죠. 해당 통화 가치가 오르는 게 아닌데 이게 자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쉬운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화는 어떻습니까? 1339원. 뻘겋게 손을 들고 있으니까 반대로 읽으면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퍼렇게 읽으면 되죠. 달러가 상승, 원화는 하락. 환율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화는 독립적인 가치 창출이 어려운 돈이죠. 주변국,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의 프록시 통화, 동조화가 거의 블루투스급이라서 엔화와 위안화가 약세로 돌아서게 되면 원화는 자동으로 약세화될 수밖에 없는, 너는 내 운명이 되는 겁니다. 유럽 쪽은 달러 대비 퍼렇게 나왔으니까 빨갛게 읽어서 영국 파운드 가치 상승, 호주 달러 가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환율들이 달러 가치가 다시 날개를 겨드랑이 사이에서 빼고 있어서 언제든 날아갈 상승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환율이 식지 않는다는 건 결국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그렇게까지 큰 폭으로 갈 생각이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미 연준 인사 중에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가 되는 월러 이사,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을 강하게 내내 주장을 한 사람인데, 필요하다면 0.5% 이상의 기준금리 인하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여기서 표현이 중요한데, 이분들은 굉장히 경제학적인 말을 쓰면서도
음유시인 같아. 두부 두루치기 같이 애둘러서 가는 묘사가 일품인데 지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정판으로 가는데 방점을 찍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지입니다. 지지. 근데 당장 이번 달 회에서는 안 된대.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9월 인하도 어찌 보면 조금 힘들다는 얘기로도 들리죠. 0.25% 베이비 스텝이 가장 최선일 수도 있다라는 말로도 들리고, 그리고 늘 파월이 말하고 있는 데이터 하나에 목숨 걸지 않겠다라는 거고, 전체적인 틀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기준금리를 다루겠다는 거로 느껴지는데, 아무튼 연준은 그리 큰 무리수를 두지 않겠다라는 스탠스를 확실하게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어제 새벽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비농업 부분 수치, 고용지수를 보면 확실히 작년에 비해서는 고용지수가 상당히 많이 처져 있긴 합니다. 거의 30만까지 치닫던 지표가 절반으로 뚝 떨어진 14만으로 나오고 있으니, 게다가 16만 4천으로 이번에 예측이 되었었는데 14만 2천으로 훅 떨어진 지표를 보면 얼마나 지금 미국 고용시장이 상황적으로 안 좋은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이게 지금 미국이 본격적인 경기 침체로 가는 국면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단서가 될 수 있고, 결국 일시적인 증시 호황이 보여준 신기루 같았던 시총의 이 불꽃놀이들이 결국에는 실적 악화와 실망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니 이 미국 증시가 아작이 나고 있는 건데, 다음 주 월요일도 그닥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공포가 그냥 서리발처럼 쫙 깔려 있다는 게 문제죠. 게다가 국채 시장에서도 경기 침체를 알리는 시그널로 단기채 2년물과 장기채 10년물 기준금리가 미치도록 오를 때는 2년물이 압도적으로 10년물 금리를 앞서 나갔죠. 왜냐? 2년물 금리는 기준금리에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10년물은 2년물에 비해서 낮은 금리 수준. 근데 정상적이라면 이게 거꾸로 가야 하는 거죠. 10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10년물 금리가 훨씬 더 높아야 하는 건데 이게 거꾸로 갔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구조가 역으로 지금 해소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는 건데 2년물이 3.6, 10년물이 3.7. 이 징후를 역전 현상 해소라고 하는데, 이런 징후가 나타나면 곧바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갔던 적이 아주 많았습니다. 가장 확실한 침체 국면의 지표로도 읽혀지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미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 해소가 경기 침체 국면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확실히 월요일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상황은 고스란히 한국 쪽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는데, 월요일 코스피 시장은 아수라장이 될 가능성 아주 많죠. 나스닥이 폭락 양상을 확실하게 보이는 제스처를 취했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난 한 주간은 코스피 시장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4연타나 밀렸었던, 한 주 내내 뒤로 밀리는 모습을 시전하면서 2,500선까지 떨어지는 모습 보였고, 결국에는 2,600선에도 다다르지 못하고 장을 마감을 했는데, 코스닥 역시 연동해서 움직인 것 당연한 거고요. 이렇게 되면 월요일 개장되자마자 외국인들은 정신없이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고, 2,544선상에서 2,400 아니면 더 하락해서 2,300까지도 내리꽂히는 폭락 양상을 보이게 될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는데, 지금껏 등락의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에 들어서 코스피 시장이 극도로 저공 비행을 다시 시작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국장은 마다한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국 증시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바로 이렇게 국내 자본시장의 체력 자체가 많이 고갈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본시장이 흔들리면 가뜩이나 부동산 시장 가장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도 자본 문제 아닙니까? 바로 자금이 경색이 돼서 수요자가 엎어치고 매치고 할 수 있는 대출 진원지에 물이 말라버리고 있는 건데, 오죽하면 시중은행 주담대가 고스란히 막혀버리니까 우회적인 접근을 해서라도 자금을 땡기려는 풍선 효과가 일어날 정도입니까? 그러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는 것으로 보이죠. 삼성생명은 일찌감치 대출 제한에 나섰고, 이런 셧다운이 보험회사에서도 일어난 것이 충격입니다.
급하게 뭐 다른 보험사로 수요가 몰렸었는데도 이마저도 하나생명 쪽에서의 주담대 잔액이 다 소진이 될 만큼 쓸고 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행에 비해서는 뭐 보험사 주담대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도 마지막 바닥까지 긁는 심정으로 자금을 땡기고 있는 건데, 정말 뭐 거의 아찔한 벼랑까지 가는 치킨 게임이 계속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죠. 심지어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1주택자 대출을 받는 것도 폐기 처분하는 은행도 등장하고 있는데, 거의 뭐 그냥 1주택자라는 자격이 뜨면 그대로 대출해서 팽을 당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보다 신한은행이 훨씬 강도가 높은 상황으로 전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내 은행의 대출 규제가 8월을 지나면서 거의 극강으로 옥죄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게 더욱 분위기가 험악해질 수 있는 건 초반에 말씀드린 자본시장의 위기가 곧바로 들이닥칠 공산이 커서 그대로 삼각파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개인 수요들은 뭐 엄청난 부채의 힘을 믿고 질렀는데, 금융시장의 대변화에 의한 집값 하락은 본격 시작되고, 게다가 신규 차입을 노리는 사람들 역시도 1800조 가계부채를 컨트롤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자금이 기본적으로 돌지 않고 거래량은 뭐 거의 역대급으로 9월부터는 줄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역시도 뭐 깜깜무소식이고, 미국이 인하한다 해도 한국적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에서는 시중은행이 금리를 계속적으로 공격 타임을 가지고 있는데, 아예 금리 인하는 꿈도 꾸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이죠. 지금 서울 1일 아파트 거래 현황 한번 보세요. 주말이라서 합산이 안 된 측면도 있지만 매매가 7건입니다. 전세가 102건, 월세 32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9월 거래가 급감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인구 1000만이 사는 서울에서 매매 건수가 이 정도로 줄어버린다는 건 지금 대부분의 매수세들이 거의 손절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하루 거래량 7건은 물론 뭐 다음 주 월요일에 합산이 될 수도 있겠지만 2달 전에는 거의 뭐 500에서 600건 주말 넘버링이 상시적으로 떠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폭락을 한다는 건 당연히 집값 자체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바로 옆에 있는 최고가, 최저가 추이를 보더라도 이제 6억대 거래가 30평대에서도 드문드문 보인다는 얘기죠. 보문동에서 거래가 된 걸로 뜨네요. 다음 주 부동산은 매매가격 지수도 급격하게 상승세가 4주 연속으로 추락할 것으로 보이고, 곧바로 그래프의 고드름이 거꾸로 달리는 마이너스 역전 현상도 목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이런 집값의 추이를 잡으려고 우회적인 자금 릴렉스 현상을 만들기에는 지금 부채 증가 속도가 페라리급으로 질주를 했고, 가뜩이나 미국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 국면은 엄청난 파장을 뭐 배가로 불러일으킬 가능성 높다라는 것을 뭐 누구나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바로 내일 아마도 뭐 금융시장에서는 흔치 않는 일들이 동시에 일어날 것 같고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잘 목격될 수 없는 일들도 연쇄적으로 터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일 도대체 뭐가 오길래? 라는 물음을 직격할 수 있는 엄청난 금융파도와 더불어서 자산시장의 급변침이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 그 이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의 시장 잘 지켜보신다면 아마 가장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타이밍 찾아오게 될 겁니다. 기회는 위기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위기는 곧바로 해체와 재편이라는 새로운 꽃을 피우기 때문에, 이 꽃을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월요일은 역대급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한 주간이 될 가능성 아주 크고요. 금융시장의 충격, 이건 뭐 피해갈 수 없는 수순으로 보이고, 부동산은 자금 대란이라고 버퍼링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동시에 금융시장의 여파까지도 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는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으니 9월 한 달은 가장 큰 변화들이 생겨나는 포인트가 찍히는 달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